일단 제가 이제까지 계속 브이로그 영상만 올렸었는데 제가 이제 브리즈번에서 산지 2년 정도가 되었고 해서 이제 저도 처음에 워홀로 왔었기 때문에 워홀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먼저 오늘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2년 동안 브리즈번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쉐어하우스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렌트도 시작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호주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호주 워홀로 와서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집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쉐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호주에 가서 외국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영어 스피킹을 늘리고 싶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제 외국인 쉐어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 쉐어는 검틀이나 플랜메이트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인 쉐어는 썬브리즈번이나 브리즈번 캐스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이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마스터룸은 방 안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주로 많은 사람들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나 뭐 커플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스터룸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컨룸은 그냥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그냥 방, 일반 방이고, 거실 쉐어라는 게 있어요. 거실에 이렇게 커튼으로 천막 같은 걸 쳐서 이제 개인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저도 거실 쉐어는 보지 못했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터디룸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고시원 같은 느낌? 침대 하나 들어가고 책상 하나? 이 정도 들어가면 끝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스터디룸 같은 경우엔. 그리고 썬룸이라는 공간도 있는데 실내에 있는 발코니? 실내에 있는 베란다 느낌인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가 썬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책상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렌트하는 곳에 가보면 이제 이 썬룸도 한 2인 1실 이렇게 해서 많이 쉐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디파짓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보증금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주페이가 디파짓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미니멈 스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최소 사는 기간이에요. 노티스라는 게 있는데 뭐 집을 나가게 됐을 때 2주 전에 미리 마스터에게 알려주는 그런 거고, 인스펙션, 그러니까 집이 어떤지를, 집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둘러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집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집의 형태는 뭐 하우스가 있고 타운하우스, 그리고 아파트먼트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먼트는 주로 시티에 이런 고층 건물들, 고층 아파트먼트들이 많고, 한 집에는 적게 4명에서 많게는 한 7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티가 아파트먼트 구조이고 투룸 투베스 혹은 뭐 3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썬룸 혹은 거실 쉐어가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냥 뭐 1층으로 된 구조도 많지만 복층 구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살았었던 곳에는 마스터룸이 2개였고 세컨룸이 2개였고, 그래서 총 한 6명 정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시티에 비교해서 방이 꽤 넓은 편이고, 제가 살았던 그 마스터룸에는 드레스룸도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시티에 비해서 매우 저렴했습니다.
대략적인 쉐어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쉐어룸의 가격에는 인터넷비, 물세, 전기세, 모든 비리 포함된 가격입니다. 시티의 마스터룸을 2인실로 쓰실 경우 주에 170불, 180불, 만약에 3인실로 들어가신다 하시면은 130불에서 140불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단 세컨룸에 2인실로 들어가시면 150에서 160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썸룸은 2인실에 한 130에서 14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거실 쉐어는 잘 모르겠는데 한 130불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룸, 시티에 1인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독방을 구하기도 매우 힘든데, 그래서 그런지 스터디룸은 크기가 매우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한 17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 이제 시티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나 하우스 같은 경우에 마스터룸이 2인실에 130에서 150불 정도 해요. 그리고 세컨룸의 2인실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30, 시티보다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독방도 시티 외곽 지역이 좀 많은 편이에요. 독방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한 140에서 15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펙션 할 때 이제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쉐어비가 전기세, 인터넷, 물 등이 포함된 가격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페이가 2주씩 페이인 건지 1주씩 페이인 건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 아까 말씀드렸던 디파짓, 이게 몇 주치 금액인지, 이게 보통 2주인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니멈 스테이가 있는지, 그리고 노티스는 1주 전에 알려야 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집에 몇 명 사는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집에 몇 명 사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화장실을 몇 명이서 쓰게 되는 건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를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가끔 가다 보면은 세탁기 이용 시간 이런 것도 정해놓는 집이 있어요. 제가 집을 보러 다녔을 때 어떤 집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시간도 통제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압 체크, 화장실 수압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수압 체크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개인키 지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티에 있는 집들에는 약간 한 집당 살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개인 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집들은 7명, 8명 이렇게 사니까 개인 키 지급이 안 되는 집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현관문 같은 경우를 잠그지 않고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집들에는 제공되는 물품이 있는데 기본 생활에 필요한 세제나 식기류들을 무료 제공하는 집들이 있어요.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사용 여부,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에 더운 여름이나 이럴 때 에어컨을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차가 와서 차를 사신다면 문제는 없을 거, 어디에 사시든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차가 없으시거나 하면은 교통편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추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인스펙션 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운 거 밤늦게 술 마시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서 예전에 쉐어생활을 할 때 이런 점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조용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렌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호주 워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하시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 her. She's a Mona Lisa. Everyone's lining up to see